임금님께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술을 먹기를 해, 사냥을 즐기기를 해, 뭐 여색에 빠지기를 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못한다고 맨날 그러면 나는 못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냐고요. 이게 선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의욕이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말하길 다만, 이게 아주 부사가 한 번에는 되게 많아요. 다만 남자죠. 다만 전하께서 소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네, 여기 모자라다. 하풍음자인데 모자라는 거. 전하께서 모자란 것은 이 생각할 유자죠. 마음심자가 한문은 위치에 따라 글자 모양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소자가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투수할 때 던질 투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이게 소수자잖아요. 어떤 글자의 왼쪽으로 갈 때는 모양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는 전부, 예를 들면 버릴사, 고전에 많이 나오는 글자죠. 손으로 하는 건 전부 손이 들어있는데 요 모양이 바뀌죠. 마음심도 옆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마음에 해당되는 건 뭐 정으로 사는가 할 때 정자, 그 근심하다 한이 말아 할 때 한자, 전부 마음으로 하는 거는 전부 마음심이 들어있죠. 보세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떠냐면 이게 생각할 유자예요. 근데 글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을 때는 한문은 부사를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갔을 때는 부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부사로 쓸 때는 오직이라는 부사입니다. 이게 생각할 유자인데요. 오직, 입지, 도야, 도치. 예. 도치가 뭐예요? 다스릴 개, 뜻을 세워서 다스리는 그 도치라는 게 다스리는 그림이에요. 다스리기를 꾀하는 거죠. 꾀하는 뜻을 세우지 않는다. 선조한테는 흠이 하나도 없는데 착하고 성실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다 좋은데 의욕이 없어. 의욕이. 이가 뭐였죠? 이가? 제가 1뿐입니다. 정말 우리 고전에 많이 나와서 저거는 그냥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의예요. 그 다음에 이미자, 이자에다가 어조사 의자 쓰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귀자를 쓰기도 하고요. 너의자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요. 전부 다 뭐라고요? 뭐뭇일 뿐이다. 뭐뭇일 따름이다. 너와 같은 주추정 혹시 이전 문헌은 이 의가 많이 쓰이고요. 조선시대 문헌 이후에는 이 이가 많이 쓰이고 율곡 선생님이 옛날에 사관들이 바쁘니까 막 귀자 써버리는 거예요. 너희자 쓰려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이거예요. 귀자 써버려요. 귀가 아니라 뭐뭇일 따름이다. 자, 이것은 바로 여기서는 바로라는 부사예요. 항문상, 상자를 많이 쓰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소상, 연못위가 아니라 연못가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항문상에 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뭐 흠결이 있다, 부족하다. 천리지공, 실천하는 노력이 부족한 연고에서 까닭에서 유리한다는 얘기예요.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진실로. 그러니 진실로 입지 유희 정치를 하고자 하는 뜻을 세울 수 있다면 능은 can이니까 입이 본동사겠죠. can run, can eat, can go. 그럴 때 can이 조동사하고 go가 본동사죠. 똑같아요. 능이 조동사고 입이 본동사예요. 세울 수 있다죠. 세울 수 있다. 유희, 정치를 하고자 하는 뜻을 세울 수 있다면, 즉, 곧 있다면, 이 즉이겠죠. 불치. 어떻게 불치,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죠. 왜 의문문이 됐을까요? 한자가 나왔으니까요. 의문사가 나오면 뒤에 호가 붙거나 붙던 의문문이에요. 하가 나오면 무조건 의문문인데요. 이때 선조가 또 변명을 하죠. 상이 이르기를 금지 오늘날 지금 소또 나왔네요. 말한 것이죠. 말한 것은 누가 말한 거예요? 신하들이 막 뜻을 세워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여자 아들 여자가 나여자입니다.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 여기 단이 비록이죠. 다만 이게 수가 비록이죠. 이 부산을 이렇게 막 겹쳤어요. 옛날 어른들이 비록 덕이 얇은 거죠. 덕이 얇은 거. 덕은 없어도 과연, 여기서는 이 열매가 아니라 과연이라는 부사입니다. 부사가 여기 한 문장에 3개 쓰기나 나오죠. 과연, 무차실, 이와 같은 과실은 없다. 사고, 또 옛날부터 또 나왔네요. 사고로 인구는 여기 보세요. 유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주어가 뒤에 있다고 그랬죠? 뭐뭐가 있다는데 주어가 특이하게 뒤에 있어요. 한 번도 주어가 앞에 있는데 유자, 무자, 증감 뭐 이런 글자들은 다소 이런 글자들은 주어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재능이 있고 덕이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있으므로 했죠. 능치기구 이게 조동사고 이게 본동사죠. 다스릴 수 있다.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문은 시제가 애매해요. 이거를 능치기국이라는 문장을 띄워버리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현재형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옛날부터니까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부터라고 했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과거형이 되는 거죠. 과거형이 돼요. 이렇게 피동, 시제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나저다. 나는 무재덕, 재능도 덕도 없는데 시세. 지금이란 말이에요. 시운. 요즘 세상에 할 때 그거 시세예요. 지금 세상에 여기 적족 둘 다 만나다 그런 뜻입니다. 만나다. 이 동사를 겹쳐 쓰는 일이 자주 있죠. 뭘 만났어요? 난치지일. 다스리기 어려운 날이에요. 다스리기 어려운 날. 형용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게 관역적 조사가 뭐뭐함이 되겠죠. 다스리기 어려운 날이요. 휴가를 받았어. 신세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도가 이런 임금이었어요. 소위 나너 유의의 정치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까닭이다. 내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난 운이 없어. 운이 없어. 아니 일반 백성이 그래도 곤란한데 임금이 저러고 있어요. 어떡해요. 저럴 때 임금이 필요하잖아요. 난세일지 드주도가 필요한데 임금이 저러고 있으니 조선 최고의 인재풀을 가졌던 임금, 정말 가장 쟁쟁했던 선배들, 율퇴계 연구를 비롯해서 김성일 선생, 유성명 선생, 조선 최고의 인재풀을 가졌던 임금이 저러고 있으니 그 똑똑한 신하들이 볼 때 선교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직 성악지배를 제가 6개월간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성악지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5편 중에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율곡이 속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지. 다시 율곡 선생님이 말을 해요. 인군 직업.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가 붙었는데 명사죠. 그러니까 의로 해석이 돼요. 임금의 덕이 되겠죠. 임금의 덕은 반드시 부사가 또 나오죠. 요순탕무, 요임금, 순임금, 탕임금, 무임금, 같아야 연후, 그 이후에, 연후란 말은요, 연후, 이후 다 같은 말입니다. 뭐뭐한 이후에, 뭐뭐한 후에. 지금 우리가 뭐뭐 이후라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후에 가히 할 수 있다죠. 영어의 캔이네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위치,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즉, 곧 뭐뭐 할 수 있다면, 즉, 과연 난 어렵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떡한다면요? 나는 덕이 없다 그러니 현조가 나는 재능도 없고 덕도 없어 그러니까 율곡이 말리는 거죠. 아니 임금님 요순 탕무 같은 재능과 덕이 없어도 됩니다. 만약에 요순 탕무 정도 갖춰야지 정치가 된다고 하면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아니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서울대 수석하랬니? 인서울 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엄마가 자식한테. 그럼 이제 전하께서는 이미 무실덕
습격을 하지 않았으니 곧 이로 인하여 인사 이로 인하여 가히 뭐할 수 있죠. 진덕 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곡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악집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정말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율곡이 성악집에도 비슷한 말을 썼거든요. 여기 보세요. 지금 덕이 부족해요. 율곡이 그래요. 임금님 덕 없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거야.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그러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핵심이에요. 녹색으로 써놨잖아요. 덕이 증진되면 곧 재능도 생긴다고. 율곡이 그래요. 학진 즉 양진 저기다가 써요. 이 성악집에다가 성악집에는 대학의 체계를 따라서 쓰거든요. 쓰고 나서 회동량이라고 하는 편을 한 번 써요. 통물에 짜요. 동량. 요즘 말로 옮기면 제발 리더십 좀 가져라. 리더십 좀 가지라고 리더십 좀 가지라는 편이 시편으로 수기편에 시편에 쓰거든요. 이거는 저기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 놓은 거예요. 임의로. 대학의 체계에서 벗어나서. 거기다 써요. 학서가 학진 즉 양진. 대학에도 쓰거든요. 학진 즉 양진. 공부가 증진되면 리더십도 나아지게 됩니다. 공부하다가. 이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난 아무것도 몰라.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이미 대단한 분들이세요. 대부분은 공부할 생각 안 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공부해서 뭐하게 그거 뭐 대학 갈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편하게 TV를 보시거나 뭐 약주를 드시거나 하실 수 있는 시간에 앉아 계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되게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성찰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저도 제가 강의하지만 부끄러울 때 되게 많거든요. 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그런 얘기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게 맞는데 내가 평생 못하고 사네. 괜찮아요. 못해요 누구나. 그런데 어떤 애는 성찰을 해요. 자꾸만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유연해집니다. 저절로 유연해져요. 지금 율곡이 선조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말라고. 재능 없어도 좋아. 리더십 없어도 좋은데 그냥 공부만 해. 공부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재능, 재덕이 늘게 돼. 너무 공감해요. 너무 공감해요. 정말요. 저희 선생이잖아요. 동료나 후배 교장들 중에도 그다지 교사 때 재능 없었던 사람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수한다고 막 수원 쫓아다니고 원격 연수 듣고 이런 사람들은요. 점점점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점점점 너그러지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잘 보살펴요. 당연히 그 학교 교육 잘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냐? 뜻은 좋아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역에 불타는데 사람을 막 도구처럼 쓰는 거예요. 사람. 막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뜻은 선하기 시작했는데 리즈 와이즈만이라는 그 리더십 학자가 엑스턴트 디미니셔라고 뜻하지 않는 디미니셔. 자기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사고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왜요? 공부 안 했어요. 아마 율곡이 본 선조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얼마나 율곡이 무서운 줄 아세요? 율곡 선생님 얼마나 무섭냐면요. 야, 지금부터가 진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했으면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진짜 선조처럼 용렬한 이놈한테. 율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진짜 이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야, 만약이죠. 사도. 제가 자를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그러니까 투렁도 있었지만 원래 자는 스스로 자자죠. 자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근데 품사가 두 개 있어요. 얘가 부사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스스로 맨 앞에 나오죠. 스스로 야, 스스로 좀 해봐. 그런데 얘가 목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목적으로.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살.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살이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문의 특성상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어가 앞에 나와야 되죠. 자살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자라고 해야죠.
맞죠? 남침, 북침 그러는데 남침이란 말은 한번에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침, 남침, 남침은요. 생각해 보세요. 뭔것을 침략하다가 동사잖아요. 남이 뭐예요? 목적어니까 의도를 살려면 어떻게 돼요? 침남이라고 해야 돼요. 남침 그러면 남이 주어가 돼갖고 남쪽이 침략하다가 돼요. 어떻게 해서 그 말이 쓰이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특이한 글자가 자자예요. 자자는요. 보세요. 만약에 이게 부사일 때는 동사에 앞으로 가야 돼요. 부사라는 건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목적어 스스로를 성찰해, 자기를 성찰해봐 그럴 때 성자 그러면은 목적어니까 스스로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자는 참 특이한 글자인데요. 부사로 쓸 때나 목적어로 쓸 때나 스스로 앞에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얘는 여기 보시면 이 말이 틀린 것 같죠? 여기 보세요. 자도 뭐냐면요. 재는 거예요. 재는데 뭘 재냐면 자기를 재봐요. 자기를 재는데 뭘 재요? 예. 재는데 자기를 잰다고요. 그 도자는 온도할 때는 도자지만 재다, 뭔것을 재다, 측량해다, 측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뭔것을 측정하다니까 서술어죠. 근데 뭘 측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얘가 목적어니까 얘가 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표시 없이 자자는 서술어 앞으로 나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돼요? 제가 스스로라는 부사인지 스스로를 이라는 목적어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목적어일 때 뒤에가 있으면 스스로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일 텐데 목적어일 때나 부사일 때가 앞에 나오니까 해석이 스스로 제다 스스로 제다 말이 안 되죠. 스스로 제다. 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부사네요. 부사. 부사. 재능을 재보는 거죠. 뭘 재냐면요. 부족이 치국. 스스로 재는데 뭘 재냐면 치국. 나라를 다스리기에 어떻다고요? 부족이가 뭐죠? 캔나. 재능이 부족해. 네. 스스로 재능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못함을 아신다면 못한다는 것이 부족이죠. 여러 번 나왔어요. 족, 이, 능, 이, 그 다음에 가이, 그 다음에 유이 모두 뭐예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영어에. 만약에 부정어로만 할 때는 부족이, 불능이, 불가이. 유이는 어떻게 해요? 무이라고 쓰죠. 무이. 이럴 때는 뭐라고요? 이거는 can not. 뭐뭐 할 수 없다 이거. 스스로 재는 거예요. 뭘 재요? 자기 재능을 재고와 만약에 스스로 재능을 재고와 부족이 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뭐 한다는 얘기죠. 반드시란 말이 또 들어가요. 반드시 얻어야 돼요. 뭔 것을 얻다. 목적어가 뒤에 있죠. 뭘 얻어요? 여기에 제가 볼 때 여기 기만 없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만 없어도. 근데 율곡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이 글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한다면 반드시 뭘 얻어요? 현자. 어진 사람을 얻어서. 그래서 임지. 그것을 맡기는 것이 가야 옳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유이 나라 다스리는 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요. 율곡이 얼마나 진짜 말을 세게 하냐면요. 이 오기가 문제예요. 오기. 뭐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오자가 해석할 때 굉장히 아까 제가 중요한 글자라고 했잖아요. 오자가 나오면은 눈을 여기다 딱 주셔야 돼요. 눈을. 뒤에 명사가 나와요. 오자가 나오면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출어람. 그러면 이게 오자거든요. 푸른색은 출 나왔어. 그래서 남색에서라고 쓰거든요. 그렇죠? 청출 쓸까요? 뭐 아시겠죠? 청출어람. 남색에서 출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나오다. 동사죠? 그래서 동사는 서술어는 어디에 있냐면 서술어 찾을 때 오자가 나오면 그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어자 앞에 동사가 있어요. 동사. 그쵸? 보세요. 출, 청. 푸른색은 출, 남. 다시 쓸게요. 중요한 거니까요. 청, 출, 람. 그러니까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어요. 푸른색은 이게 주어죠.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이게 보어예요. 여기서 뭐뭐에서예요. 뭐뭐에서 전치사죠.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로죠. 그래서 어자 앞에는 소수가 있어야 돼요. 가끔 여기 없고 한 글자 앞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게 형용사일 때가 문제예요. 바로 나와요. 이게 보세요.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때 뭐라고 해요?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다. 여기서는 말이 끝난 게 아니라 청어람이라고 했어요. 람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명사이고 주어였죠? 근데 여기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똑같은 청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쪽빛 보다가 푸르다가 푸르다. 형용사죠? 같은 문장인데 앞에는 청자가 명사였는데 여기는 형용사예요.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을 때 이가 있죠. 그러나 쪽빛보다 푸르다. 형용사일 때가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현명하다 뭐예요? 형용사죠. 동사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가 비교급이래요. 비교급 조사예요. 뭐보다요? 자기보다. 기가 자기죠?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갈까요? 만약 스스로 재능을 재봐서 부족이 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곧 반드시 자기보다 임금보다 현명한 사람을 득 얻어서 나라 다스리는 일을 맡기는 것이 가합니다. 저기 권력 내놓으란 얘기죠. 율곡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에요. 목이 붙어있는 게 다행이죠. 율곡 정도 되니까 목이 붙어있었지 선조 같은 임금 밑에서 율곡 정도, 선조도 율곡 같은 선비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정월 초하나 이렇게 말했더니요. 정월 초하나?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다른 핑계 삼아서 이렇게 됐겠죠. 율곡이니까 괜찮았겠죠. 선조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무섭죠. 이 문장은 제가 외우거든요. 진짜 율곡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성격이 저기랑 다릅니다. 최기하고 달라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제가 학교 다니실 적에 그냥 이렇게 공부 시간에 외우기만 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제가 전체는 못하지만 한 달락씩 갖다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해설해주는 사람 말씀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그냥 내용 안 보고 거의 책 제목만 공부하느라고 외우고 그 속에 무슨 글이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해보면 재밌어요. 오늘은 모자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지금 끝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 이익은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일종의 전문 경영인 아니면 전문 정치인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문 정치인이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그 조선 임금들이 정말 불쌍했던 게요. 삼봉 조선 경국전도 제가 조선의 법령기기 조선 경국대전이잖아요. 네. 이 모태가 된 책을 한 걸 삼봉이 써요. 근데 삼봉 정도전이 쓴 책이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소름이 끼쳐요. 왜냐면 죽을만 했다는 생각. 이방원한테 죽을만 해요. 왜냐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정말
임금 정신 똑바로 한 번만 못 차리고 딴짓하면은 금방 너 쫓겨날 줄 알아. 이런 협박을 서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삼봉이 생각한 게 어떠냐면요. 고려 말 어떤 나라는 나라 망할 때 되면 한심한 임금들이 나오잖아요. 그 임금을 보면서 삼봉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목포에 나주에 귀양가 있는데 그 삼봉이 죽인 건 아니지만 축지라고 했던 정몽주 친구인 정몽주가 책을 한 권 보내요. 그 책이 맹자예요. 저도 맹자 읽고 사나이 바뀌었거든요. 이 맹자를 읽으면서 정도전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성계가 정도전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정도전이 이성계의 힘을 빌려서 나라 세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성계 같은 임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원, 세종 같은 임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중국도 보면은 그 한심한 나라 세운 임금들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원, 한고조 유방, 그 다음에 강태종이나 고조 이용보다 강태종, 그 다음에 후한 세운 광무제도 강희제, 강태종과 함께 3대 황제를 벌인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반석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왜? 백성이 고통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도전이 생각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임금이 굳이 똑똑할 필요 없어요. 똑똑한 신하를 뽑으면 계속 치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이 항상 뛰어난 임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천하에는 훌륭한 선비들이 있을 테니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 우리 아버님 아세요? 김현철 씨 아버님? 김영삼 대통령이요. 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 수 없다고 미국 가서 달리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이 세운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하들이 임금을 견제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권력이라는 건 나눠 가질 수 없으니 신하들이 임금을 견제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조선은 특히 심했어요. 예? 세종대왕 세종실록 보면요. 그 훌륭한 세종 임금을 신하들이 진짜 못살게 굴어요. 진짜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온갖 걸 다 터집을 잡고 그냥 정말 이제 꼼짝 못하게 했던 임금이 폭군하고 정조대왕 워낙 똑똑해서 공부하자고 신하들이 슬금슬금 도망갔거든요. 정조대왕을 껴보면 그 정조대왕이 1008년에 승하하시는데 독살당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노자는요. 노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죠. 노자라는 선생님이 있고 노자라는 책이 있고 맹자라는 선생님이 있고 맹자라는 책이 있고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고 장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표시할 때는 겸납표를 하거나 꺽쇠 표시를 해요. 이렇게. 맹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책이에요. 책. 그냥 맹자 쓰면 맹자라는 선생님이고 철학자고요. 혹은 맹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이것도 책이에요. 맹자, 요거는 사람, 요건 책입니다. 원래 이 겸납표는 가로쓰기에서 쓰는 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가로쓰기. 이게 왜 있냐면요. 세로쓰기 할 때 있어요. 세로쓰기 할 때는 따옴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로쓰기에서는 겸납표도 이 따옴표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로쓰기에서는 따옴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겸납표를 쓰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원래 세로쓰기에 쓰는 문자를 보는데 이 관례가 돼갖고 원래 저게 맞지 않거든요. 근데 관례가 됐어요. 그냥. 이씨고 이름은 이이고 자는 반이고 초나라 사람이라고 하고 공자보다 한 10살쯤 연상이라고 해요.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정체가 불분명해요. 이 제자들 것 중에서 노자는요. 주나라 왕실의 국립도서관에 사서였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 사람이 썼다고 하는 책이 노자 혹은 희한하게 노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원래 도덕경이죠. 상반부가 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반부는 덕에 관한 얘기를 해서 도덕경인데 노자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이거 여러분 보여드린 그 축수정 시대에 이게 주나라죠. 여기 호경이 있고 여기 호경이 함양 여기 있으니까 호경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거 장안이죠. 지금의 서안이고 장안이죠. 호경이. 그리고 오랑캐한테 쫓기면 낙양으로 가죠. 그죠? 낙양하고
장안을 왔다 갔다 하죠. 삼국지에도 보면 동탁이 낙양 불태우고 또 장안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 몇 개 왕조에 도움이 됐던 이런 시대고요. 중국 역사는 하원주. 이 전설상의 나라라고 하는데 은부터는 기록이 다 남아있죠. 유적이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라 거랑을 쫓아내고 은나라 탕왕이 은나라를 세웠어요. 사상 최초의 역사혁명이에요. 탕왕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은 주왕을 몰아내고 주나라 문왕이 거의 다 천하의 3분의 1을 수호했는데 문왕이 그렇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아들 무왕 때 이르러서 그 주왕을 쫓아내고 천하를 통일하죠. 그래서 그걸 읽으시다 보면은 보세요. 하나라는 5임금부터 시작하잖아요. 요수 우할 때. 그래서 마지막 임금이 누구냐면 거림금이에요. 은나라, 상나라가 맞죠. 상나라인데 탕왕이 나라를 세우죠. 세웠는데 마지막 임금이 주임금이에요. 주임금. 그리고 주임금을 죽이고 탕왕이 나라를 세웠고 주임금을 쫓아내고 무왕이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보세요. 걸주 그러면 폭군의 대명사예요. 나라를 망가뜨린 폭군의 대명사. 그 다음에 탕무 그럼 뭘까요? 폭군을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의 대명사에서 그래서 탕무가 나오면 역성혁명한 사람이에요. 역성혁명한 사람. 걸주는 뭐예요? 나라 망가뜨린 마지막 폭군들. 이렇게 세우고 주나라를 무왕이 세웠는데 이때는 도읍이 서쪽인 아까 바로 여기죠. 호경이 있었죠. 호경에 여기 호경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 융적 서유이라고 하죠. 융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어이성이 있는 11번째 유왕이 죽고 아들 평왕이 도읍을 낙양으로 옮겨요. 낙양이 뭐라고 했어요? 양이 뭐라고 했죠? 낙수의 북쪽에 있는 땅을 낙양이라고 한다고 했죠. 한시의 북쪽에서 한양이고요. 황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황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서 여기로 가요. 산통만도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황하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냉자에 있다가 저기 그러잖아요. 양나라 해왕이 내가 하서에 흉년이 들면 하동에 곡식을 하서로 옮기고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황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까지가 진나라 땅이었는데 이 위나라 첫 임금이 무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갖고 이 땅을 뺏어 진나라 시황계의 땅을 뺏어갖고 요 황하 이쪽만 위나라였는데 여기를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황하니까 이쪽 지방이 뭐가 돼요? 하서가 되고요. 이쪽이 하동이 되죠. 황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고 양자강이 요 파땅 요 파촉이 나중에 유비가 나라 세우죠. 파하고 촉이 이쪽인데요. 촉이 삼국지 읽으신 분이 강릉이라고 나오잖아요. 강릉. 오나라 거기 형주에 싸울 때 강릉 많이 나오잖아요. 강릉이 촉의 수도였어요. 영이라고 초나라의 수도였고 나중에는 촉이라고 부르는데 유비가 죽은 저기죠.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여기에 회수가 흘러요. 위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여기 위수가 이렇게 흐르는데 요 불화위지라고 해서 규를 위수 북쪽에 씌우면 탕자가 된다고 그러는 공부사에 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아시고요. 그래서 나라가 힘이 셀 때는 오랑캐를 서쪽으로 쫓아내고 이 호경 근처에 장안에다 도읍하는데 오랑캐에 쫓기면 동쪽으로 도망가요. 낙양으로. 그래서 이게 동주라고 부르거든요. 동주라고 부릅니다. 동주는 또 춘추시대하고 정옥시대로 부르는데도 유명한 춘추정이요. 이렇게 403년을 기점으로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는 게 BC 221년. 그 다음에 유왕이 포사한테 빠져갖고 나라 정신 못 차린 유왕이 죽고 평왕이 도읍을 호경 지금의 서안에서 낙양으로 옮긴 게 770년. 770년부터 동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동주시대는 그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221년까지인데 403년은 진나라, 주나라의 왕이
제후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진나라, 칠황제 진나라라고 삼진이라고 불리는 진나라의 대부였던 조씨, 한씨, 이씨가 지멋대로 자기도 제후하겠다고 서친 게 453년인데요. 나중에 주무열함이 어쩔 수 없지. 너네도 그냥 제후해. 힘이 없으니까 인정한 게 403년이에요. 인정한 게. 천자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힘써갖고 천자를 개무시하고 자기들이 제후하겠다니까 천자가 밀려갖고 너네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죠. 나라를 세운 건 453년인데 그로부터 좀 지나서 403년이 중요한 이유가 그냥 천자가 제후의 위세에 눌려갖고 근데 그냥 출간장에 이렇게 인정해 준 게 403년이에요. 법도가 완전히 거꾸로 선 거죠. 그래서 403년이에요. 이 시기를 동주라고 하고요. 동주는 춘추와 전국으로 나뉜다. 이거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런 책들이고요. 네. 상편은 도경이고 하편은 덕경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이지 도덕에 관한 얘기가 도덕과 이해범죄에 관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중요한 거 노장세상의 핵심이 뭐냐면요. 유무상세계예요. 보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가 먼저예요? 무가 먼저예요? 유는 있는 거고 무는 없는 거죠? 그때 머릿속으로 유가 먼저일까 무가 먼저일까 생각하시면 제 게임에 빠지신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뭐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자는 유무가 상생,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는, 서로가 서로를 생겨나게 하는. 자, 보세요.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아주 없어요. 그런데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저보다 작은 사람은 우리 애들하고 있으면 제가 키가 큰 거죠. 저보다 큰 사람하고 있으면 키가 작은 거죠. 노자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도덕경 공부했다며 노자 공부했다며 도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도? 나는 유무상생이라고 배웠어 라고 답하시면 정답이에요. 네, 유무상생이에요. 있는 게 없는 게 서로를 있게 해요. 없다는 개념이 없으면 있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다는 개념이 없다면 없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없다면 제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는 존재예요. 이게 노자의 생각이에요. 노자가 얼마나 이게 한일만 생각이 아니에요. 강력한 생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귀유상현. 귀유상현. 상약이에요. 네. 뭘 귀하게 여기요? 뭐뭐을 귀하게 여기다요. 네. 이거는 유부는 주어죠, 주어. 있고 없음이 서로를 생성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부사죠. 그런데 얘는 타동사 목적어, 타동사 목적어예요. 무엇을 귀하게 여기다. 뭘 귀하게 여겨? 부드러운 거예요. 센 사람들 어때요? 굉장히 힘이 있고 센 사람들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정치인들, 장관들 보면서 이렇게 뭐 국정감사 할 때 말 되게 세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들 약해서 그래요. 센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유들유들해요. 그냥 넘겨요. 막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뒤가 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두 번째, 숭상하다. 뭘 숭상해요? 약한 것을 숭상해요. 부드러우면 이겨요. 약하면 이겨요. 요즘에 리더십에 있어서 부드러운 정말 조직을 잘 이끄는 사람들, 센 사람이 없어요. 부드러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제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 한 분이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교 선생님, 저도 교사 선생님 리더십 강의 들었는데요. 저도 학교에서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어서 교장 선생님 리더십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말씀은 반만 맞아요.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리더십이에요. 지금은 부드러운 거, 젖주는 거. 근데 이거를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교수님이 행정학 하신 분인데 경영학 교수님들은 다 아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특이한 게 아니거든요. 겸하부쟁. 예, 부쟁. 어떻게 해요? 이 겸손하고 낮은데 치하고 부쟁 다투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 노자에서 배운 게 뭐야? 그러면 도법자예요. 그 법자가 동사입니다. 동사. 이 성악집에도 어떤 편이 있냐면요. 법선왕이라는 편이 있어요.
이게 타동사고 이게 목적어예요. 선왕이란 말 아시겠죠? 선왕, 옛날 임금, 요, 순, 탕, 무 같은 훌륭한 임금들을 법은 본받다 그런 뜻입니다. 네, 본받다, 본받다. 그러니까 저기 뭐겠어요? 도가 주어고, 도가 주어고요. 법이 수어고, 이게 목적어예요. 자연이 뭘까요? 네이처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자연을 네이처로 번역해, 네이처를 자연으로 번역하는데 스스로 그러한 거죠. 스스로 그러한 것이 뭐예요? 자연이에요. 순리죠. 이게 도예요. 순리예요, 순리. 제가 학교에 이제 가끔 컨설팅 가거나 도움 줄 때 제가 상담할 때 이런 말씀드려요, 교사님들한테. 인간의 본능을 거슬려서 성공한 정책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도 망한 이념이 뭐죠? 공산주의요. 공산주의요. 중국 가짜잖아요. 가짜 공산주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뭘 본받아요? 자본주의 하고 있잖아요. 벌써 공산주의가 미비한 체제를 갖고 임상한 거죠.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빨리 망했어요. 자본주의도 완벽한 제도로 할 수 없지만 공산주의가 빨리 망했어요. 북한 보세요. 공산주의 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없죠. 왜요? 스스로 그러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가 스스로 그러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싶고 이게 본능인데 똑같이 평등? 안 되죠. 학교도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 인간이 가진 본능을 거슬리면 억지로 사람을 눌러야 돼요. 그렇죠? 막 눌러야 돼요. 안 돼요. 자식 키울 때도 인간이 가진 본능을 거슬러 보세요. 사이만 나빠지지 못 키웁니다. 본능을 거슬 수 없어요. 거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도라는 건 뭐예요? 뭘 본받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것을 본받는 거예요. 네. 도는 스스로 그런. 그래서 저기 논어에 이런 거 있죠. 온고지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온이 배피는 걸 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자가 이 공무원 시험 볼 때 한번 나왔는데 옛 고자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것도 옛 고자입니다. 이유라는 뜻도 있지만 이유라는 까닭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도 옛 고자예요. 온고지신할 때 이 고자 씁니다. 온고지신이죠. 이것도 저 타동사 목적어 타동사 목적어잖아요. 온고지신 옛 것을 데피는 거예요. 데핀다는 게 뭘까요? 익히는 거죠. 우리가 익히다. 네. 음식 익히는 것도 익히지만 옛 것을 공부하는 것도 익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아요. 과거를 공부하면 새로운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 뭘까요? 얘하고 동의어 법 고 이때는 이 글자를 써요. 창 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뭔 것을 본받다. 그러니까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온고지신의 동의어가 법고정신이거든요. 이때 법은 뭐냐면요. 뭔 것을 본받다 그런 뜻이에요. 본받다. 도는 뭘 본받아요? 스스로 그러한 것. 자연의 진리, 천리, 우주의 순리, 인간 심성의 순리. 인간이 어때요? 자 보세요. 제가 저희 기사님 자랑 좀 할게요. 저희 시설관리 기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쓰겠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에서 자꾸 없애고 교육청에서 오거든요. 그럼 4시간 왔었잖아요. 4시간. 그랬더니 옆에 학교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 한 분이 오전에는 우리 학교 계시고 오후에는 옆에 학교로 가세요. 이분이 7시, 6시 몇 분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8시 반에 나오셔서 12시 반까지 계시면 되는데 7시에 그래도 나오고 계세요. 7시.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밥만 사드리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뭘까요? 이 신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학교도.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자율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자율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8시 반, 8시 29분에 나오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가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오늘 그거 하지 마시고 이게 급하니까 이거부터 하세요. 새로운 날 그러면 8시 29분에 나오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럴 거예요. 저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순리가 뭐예요? 인간의 순리가 뭐예요?
네, 인간의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삶에 관련된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요. 이게 자연이라고요. 내일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직장에 가서 내가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 그러지만 뭐 하고 싶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자, 인간은 유능하고 싶어요? 무능하고 싶어요? 유능하고 싶은 게 자연이에요. 그러면 사람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해석하기 가능이잖아요. 그죠? 못 부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잘하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돈 받으려면 일이 해야지. 그리고 못하는 거만 말해요. 이게 자연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은 효능감이라는 거는 심리학자들이 50년 전에 밝혔어요. 효능감.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 잘하고 있다는 생각,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의 본능, 자연이에요. 그 어떻게 사람 부릴 때는. 제가 그거 부릴 때 가서 1년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부탁할 때 이렇게 해요. 중간에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바쁜 그거 하시잖아요. 그 바쁜 거 다 끝내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맨 마지막에 시간 나오면 하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일을 1번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을 관계할 때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유능하고 싶어하고 잘한다고 믿고 싶어하고 이렇잖아. 이걸 그냥 따라가야 돼요. 자, 다 필요 없고 엄마가 너한테 나쁜 거 시키겠어? 쓸데없는 데 하면 엄마가 시키는 거네. 이게 자연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사야. 우리가 지금 조직이 위험한데 그리고 막 시켜봐요?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있기가 싫어요.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자를 잘 믿으세요. 노자. 정말 노자의 리더십이 요즘 그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MBA 교수들도 되게 이분요. 세종 리더십이 뭐냐면요. 네. 무위의 리더십이래요. 세종. 이분이 세종에 관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저도 이분한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세종 리더십 무위의 리더십이래요. 다 세종이 제일 많이 한 말이 경의 말이 옳소, 경의 말이 아름답소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대요. 세종이. 그게 성분이에요. 똑똑하긴 정조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요. 세종임금은 정조보다 저는 2배쯤 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력을 읽어보면은 정조임금은 잘한 척을 많이 했어요. 저처럼. 그러다가 사실 크게 한 게 없죠. 그래서 노자에게 배우는 리더십 1번이 무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의라는 거는 뭐예요? 무의. 함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보통 저 물을 물을 뭐뭇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써요. 이게 말물자죠. 말물자. 이 무슨 뜻이에요? don't. 하지 마라. 그럼 물 위 그러면 좋은데 한물에서 물을 많이 써요. 그러면 이게 없다가 아니라 함이 없다. 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저 하지 마라는 대상이 뭘까요? 인의적인 간섭이에요. 억지로 말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개입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누군가 일을 하면 지나가다 그런 거죠. 아니 이거 누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이런 것들이 좋은 간섭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할 줄 몰라. 일을 안 시켜봐. 배웠어야 말이지. 일을 그렇게 하고 성과가 나겠어?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간섭하는 거야. 이게 무의하는 게 아니라 유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 뭐뭐함이 없다. 인의적인, 무의, 뭐뭐 하지 마라 할 때 목적어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인의적인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편이에요. 인의적인 간섭. 이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거짓 위자잖아요. 거짓 위자. 인간이 하는 거는 이걸 파자에 보면요. 인 위에요. 인간이 하는 것은 위, 가짜는 거예요. 그죠? 인위적인 거 하지 말라고 순리대로. 근데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교장이잖아요. 교장이 아무것도 못하고 등신같이. 이게 아니라 이 엄마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못하다죠. 하지 못함이 어떻게 돼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노자 리더십의 특징이 역설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네, 정말 맞아요. 이게 그래서 노자의 이런 말이 나와요. 치대구. 이게 타동사가 목적어거든요. 타동사죠. 다스리다 그러니까 타동사니까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뭐뭐을 다스리다로 해석하셔야 되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약 뭐뭐가 같다고요. 어떻게 해요? 구울 팽자죠. 이것을 뭐뭇을 굽다 이게 목적어예요. 그래서 뭘 구워요?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작은 생선 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프라이팬에 놓고 막 뒤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사져버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불은 약하게 하고 그 불이 뭐예요? 인위적인 간섭. 이걸 줄이고 기다려야죠. 어떨 때까지? 쥐가 뜨거워서 돌아올 때까지. 네? 쥐가 뜨거워서 돌아오잖아요. 아, 안 그런가요? 네.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노자 있는 말이에요. 사람 일식 때 원리입니다. 제가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서두르지 않아요. 재촉을 안 해요. 저 교육장 할 때도 내일 뭐 의회에 가서 뭐 행정사무감사를 받던 아니면 교육감님이 내일 방문한다고 해도 절대 재촉 안 했어요. 절대 재촉 안 해요. 네. 그럼 어떡할까요? 직원들이요. 교육장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제일 민감하게 보고 있다가 그거 해주려고 기를 씁니다. 네.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교장이 좀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공부는 안 좋으니까 무슨 애라고 그러세요. 그 선생님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저한테 서고 있는 거죠. 그 선생님이 뭐 좋아하는지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대표적인 임금이 순임금, 아니 요임금인데 이게 고복 격양가. 고 배를 두드리고 이게 소숫자가 있으니까 손으로 하는 목에 있죠. 격자입니다. 칠격자. 격양. 이건 땅이죠. 땅. 땅이잖아요. 격양. 토양할 때 하네요. 격양가. 배를 두드리고 땅을 두드리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예요. 일출이자. 해가 뜨면 그러면 작 나가서 일하고 해가 들어가면 그러면 쉬고 착정 우물을 파서 그래서 마시고 경전이식 밭을 갈아서 그래서 먹고 사는데 체력이 한계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안 찾아요. 왜요? 자기가 잘해서 잘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이게 태평성대예요. 그걸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자꾸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성취를 못하니까 이런 거. 네? 현대사회에서는 참 어렵죠. 요즘 옛날에 한계를 내는데 요즘 대통령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저기 리더에 관한 등급이 4개가 있어요. 타상하지유지. 최고. 보세요. 상이 뭐라고 했죠? 제가 상이 위가 아니라 최고 1등을 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상은 2가지 뜻이 있는데요. 위라는 뜻이 아니고요. 상은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위가 아니고 한문에서는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동사예요. 위로 향하다는 뜻이 있어요. 위로 향하다. 그래서 위라고 해석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상이면 최고죠. 근데 태가 또 붙었으니 진짜 최고죠. 슈퍼 최고. 최고는 뭐예요? 이게 주어거든요. 하가 아랫사람들이 알아요. 타동사죠. 목적어가 이겁니다. 목적절이죠. 그가 있는 것을 알아요. 유자는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그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가 누굴까요? 지도자. 네, 요임금 같은 임금. 황제가 무슨 상관이야? 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기차. 그 다음은 친이예지. 우리나라가 왜 장사기를 했어? 어느 대통령이 영도력이 뛰어나서 이게 친애하는 김정은, 이렇게 툭툭하면 그러잖아요. 거기는 진짜도 아닌데 그건 얘도 내 들 것도 아니지만요.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막 기려요. 너네 학교 왜 그렇게 잘 돼?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시는 게 많고 이러면 두 번째밖에 안 돼요. 두 번째밖에 안 돼.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있는 돈 많은데 제가 노국에서 교장할 때 혁신학교들이 전부 모여서 연수하거든요. 일주일씩 연수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와갖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학교는 우리 선생님들이 뜻을 모아서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면 교장 선생님이 모두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노국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네는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는가 보구나. 우리 학교는 여쭤보지도 않아. 1등급하고 2등급 차이죠. 세 번째는 외지.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은 그 사람을 무서워해요. 네 번째는 모지예요. 모지. 뭐가 뭐냐면 경멸하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 많더라고요. 공공기관은 없는데 일반 회사에 팀원들이 팀장이 회식합시다 그러면 저 집에 약속이 있어서요. 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팀장 빼놓고 팀원들끼리 가요. 가고 술 먹으면서 술안주가 뭐예요? 팀장. 죄송해요. 욕 좀 할게요. 그런 새끼가 팀장이니 우리 회사가 오마야지. 이렇게 들릴 때가 이게 모지예요. 모지. 경멸. 자, 신부조건. 여기에 가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주어가 여기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부족하고 하면 여기가 주어가 리더예요. 리더가 믿음이 부족해요. 이 원이라는 글자는 중간에 뭔가 야로 써야 되는데 쉼표 할 때 중간에 끝에 있는 야는 마침표고 중간에 있는 야는 쉼표라고 그랬잖아요. 쉼표를 써야 되는데 단정적으로 말할 때 원을 써요.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하죠. 저 리더가 저 구성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있게 된다고요. 반드시. 왜 반드시는 얘 때문에 주어가 뒤에 있죠. 뭐가 있어요? 불신. 뭘까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있게 돼요. 제가 교장인데 선생님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일일이 확인하고 일일이 점검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짓을 반드시 하게 된다. 신뢰. 논어에도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 나오죠. 이건 넘기고요. 공성사수. 공이 이루어지고 이 일이 완수되면 이걸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버릇이 있어요. 백성. 구성원들이 모두 말하길 자 나오죠. 내가 스스로 그래. 무슨 얘기야? 우리 마을이 잘 되는데 이장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이장님이 최고 훌륭한 거죠. 친목회를 했는데 친목회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처럼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챙겨주는 이런 모임이 어디 있냐 하고 막 자기들이 막 의기양양해서 우리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 모임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친목회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인 거죠. 이게 노자가 말하는 리더십이에요. 두 번째,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레슨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욕상민. 이 욕자가 저게 조동사일 때가 있고 본동사일 때가 있어. 욕자는요 본동사일 때는 뭐뭇을 바라다. 뭐뭇을 바라다겠죠.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뭐뭇을 바라다겠죠. 그런데 이게 영어의 can go, can swim, can speak처럼 조동사로 쓰일 때는 욕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본동사가 나와야 돼요. 본동사가 있나 볼까요? 있네요. 이 본동사예요. 이게 본동사예요. 뭐뭇을 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그래요? 이게 본동사는 상자. 윗상인데 동사라고 했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위에 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위에 서다. 어떻게 해요? 성인이 백성의 위에 서고자 한다면 뭐뭐 하고자 하다. 조동사일 때 욕은 뭐뭐 하고자 하다. 위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히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보다 낫죠. 제가 절대 반말 안 해요. 직원들한테도 우리 애들한테도 존댓말 써요. 안녕하세요. 애들이 90도 인사하면 저도 장난치더라고. 안녕하세요. 1학년 애들한테 그래요. 선생님들에게 내가 안 그러고 제가 그래요. 제가 문자 보낼 때 반드시 올림이라고 써요. 후배들한테 보낼 때 올림. 일부러. 그거 누구한테 보내는
상대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낮춰야 돼, 낮춰야 돼. 올림 쓰고 애들한테 반발하지 않고요. 선생님들하고 말할 때도 제가 64살이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에 선생님한테도 제가요 말할 때 일부러 그래요.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냐면 저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계속 낮춰. 시내 나와서 누구 만나면 제가 90도로 인사해요. 일부러. 절대 앉아서 사람 맞지 않고요.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 선민. 이것도 앞에 서다겠죠. 네? 백성의 앞에 서고자 하다. 뭐뭐 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조동사죠. 본동사일 때는 바라다. 바라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땅을 바라다. 집을 바라다. 그런데 동사가 나오면 조동사라는 얘기니까 이게 조동사니까 선을 바라다. 말이 안 되죠? 앞에 서기를 바라다. 앞에 서기를 바라다. 이렇게 되면서 백성의 앞에 반드시 몸은 그들의 뒤에 두고 뒤에 두다. 몸을 그들의 뒤에 두다. 동사예요. 동사. 선용인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막 새겨갖고 모니터에 붙여놓고 그랬어요. 선은 잘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에서 착하다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잘이라는 부사로 쓰이거든요. 용인이 뭘까요? 이는 타인이니까 선용인자. 다른 사람을 쓰는데 잘 쓰는데 어떻게? 잘 쓰는 사람이에요. 타인을 잘 쓰는 사람은 위치하. 그들의 아래에 있다. 제가 내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네. 교장실에 앉아있다가 똑똑똑 그러면요. 앉아서 사람 맞지 않으려고 발딱 일어서요. 네, 그러셨어요? 같이 서서 얘기하면 사람 잘 부르려면요. 다른 사람은 알아보고 가는 거예요. 저절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 요즘엔 우리 이제 홍천도 정치인들이 수준이 되게 높아지셔서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떤 행사 가면 자기 먼저 안 시켜줬다고. 그래서 선임수업 무슨 행사하면 여기 상무님이나 이사님은 제일 고민이 뭐냐? 아시죠? 네? 누구 특가실 것인가? 누구 앞자리 앉힐 것인가? 그래가지고 막 승질내고 가고 자기 말 안 시켰다고 승질내고 그런 사람은 남의 윗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한 쳐줘도 자꾸 뒤로 뭘 빼고 아유 내가 무슨 말 하겠냐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이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 홍천의 정치인들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그냥 하시죠 그러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물을 닮아라. 물. 30분에 끝내려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손자병법 보면요. 손자병법에 물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상선약초라는 말이 있어요. 상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위가 아니라 최고란 말이라고 했죠. 최고의 선. 최고의 선은 같을 약자 물수니까 물과 같다. 예. 무슨 약수가 아니라요. 최고의 선. 최고의 선은 물 같다고요. 물은 어떻게 해요? 보세요. 물은 잘 이롭게 하죠. 물은 잘 이롭게. 뭐를요? 뭐뭐을 이롭게 하다. 이게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되는데 만물을 잘 이롭게 해요. 여기 옆접이래요. 여기서는 그러나 그리고 해도 되죠. 부재 다투지 않는다. 사람관계도 그래요. 뛰어난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되 사소한 것 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지 않아. 다투지 않아요. 져줘요. 네. 내가 좀 손해봐도 져주고 돈을 좀 손해봐도 져주고 이런 사람들이 보수예요. 중인지소 처하는데 여기에 어 같은 거 하나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처하니까 어 같은 전치사 붙여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죠. 처하는데 어디에 처하냐면 중인지소 사람들이 소 또 나왔네요. 오는 뭐예요? 악은 나쁘다는데 오는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것 사람들 이게 주격조사네요. 주격조사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그것 때문에 장소라는 뜻 있다고 그랬죠? 싫어하는 곳에 처해요. 여기 어자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고기여도 그래서 도에 잘못됐네요. 저 기자는 경기기자죠. 경기는요 뭘 말하냐면요. 경기는
그 도읍으로부터 100리의 땅을 보통 기라고 해요. 경기도에서 기자 이거 쓰잖아요. 그래서 100리 안에다가 임금의 능도 쓰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럴 때 이 경기 기자인데 경기가 아니고 가까울 기자 요거요. 가까울 기자 가깝다.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있잖아요. 도에 가깝다. 이 기자가 아니고 이 기자입니다. 도에 가깝다. 왜 도에 가까워요? 물이 도에 가까우니 1.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데 다투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남을 싫어하는 것 말이에요. 앞으로 고수 되시는 방법 고수 1. 남을 도와. 제가 그래서 교육장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자 일단 돕고 나중에 생각합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해요. 창피해도 괜찮고 내가 좀 자신이 없어도 누구를 도울 수 있으면 해요. 그리고 다투지 말고 남을 이렇게 다투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험한 거. 제가 화장실 청소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보면 우리 청소하시는 여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남자들 청소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말 안 해요. 제가 가서 해야 돼요. 몰래. 누가 볼까봐 남자가 물을 잠궈놓고 애들 수업할 때 잠궈놓고 제가 닦아요. 남이 하면 돼요. 안 나눠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물을 닮으라고 이기게 돼 있어요. 예, 노자에보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뭐냐면요. 지인자치. 여기 타동사고 이게 목적어예요. 어떤 사람이죠.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타인을 아는 사람이죠. 타인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고요. 자,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죠. 이 자자가 어디 있어야 돼요? 요 목적어가 뒤에 있는 걸로 와서 요것도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자자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한문 읽다 이런 거 읽으시면 고개가 갸웃해지는데 이게 타동사 목적어잖아요. 이게 타동사 목적어죠. 목적어와 자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자는 동사의 앞에 있는 게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인자 지자자라고 해야 되는데 자지자 자기를 아는 자를 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노자에서는 지혜로운 걸 더 쳐줘요? 밝은 걸 더 쳐줘요? 밝은 걸 더 쳐주는 거죠. 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인가 보면 있잖아요. 네, 남의 눈에 자기의 글벌은 못 보면서 남의 눈에는 티끌을 본다. 한비자에도 있어요. 나중에 할 텐데요. 지어 목야 인간의 지혜는 눈과 같다. 능견 백보지혜. 백보 밖에를 능견 볼 수 있는데 불능 편납 자견미처. 네, 자기 속눈썹을 못 본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남이 혼자 걸린 일 있으면 돌이켜야 돼요. 네. 특히 어떤다고 그래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자기 약점은 남에게서 잘 보인대요. 남들 행동 중에 엄청 싫어하는 게 있으면 자기 약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약점을 보면은 얼른 덮어야 돼요.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거는 언론의 특성상 뭔가 이렇게 밝혀서 바로잡아야 되는 일이니까 못 그랬을 텐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남의 잘못은 들춰내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나는 더 심해. 걱정 마. 실수했으니까 다음엔 안 그럴 거야. 덮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잘못을 고쳐요. 고친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면 어떻게 해요? 방어하죠. 방어. 온갖 핑계를 대서 방어를 해요. 그런데 덮으면요. 선생님이 제 방에 와서 교수님 제가 주말에 뭐 하다 실수했어요. 선생님 실수했다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 도전적으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길 바라잖아요. 용감하게 잘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교사 중에 선생님처럼 용감하게 새로운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하고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해요? 그러면 와서 자꾸 얘기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조심하려고요. 진짜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승인자.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자기를 이기는 것을 강하다고 말해요. 어렵죠. 자기 이기는 게 제일 어렵죠. 느끼잖아요. 저도 그러는데요. 아이씨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내일부터 살 빼야지. 안 돼요. 안 돼. 누구나 안 그렇습니다. 어렵죠. 쉬우면은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 마지막 제가 30분간 한다고 약속했는데
40분 됐으니까 끝내야 되겠네요. 상사문도 보세요. 전부 상사들이세요. 고수들이에요. 상사는 최고의 선비죠. 고수는 문도. 저한테 이렇게 터무니없는 도의 얘기를 들으시면 문도, 도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이행지. 이 자가 이럴 때 근이 그럴 때는 부사격 조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근자를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부사는 어떤 거죠? 동사를 꾸미는 게 간다 그럴 때 빨리라고 하면은 간다는 동사를 꾸밀 때 부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겠어요. 그것을 행하는데 도를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요 근이라는 말이 우리 문헌에 많이 나오는데 저거를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그리고 그것을 한다. 부지런하게 그렇게 좀 어색하죠. 논어에 돼 있는데 근면하게라는 부사라고. 부사를 만드는 어조사라는 게 대체적인 합이에요. 부지런하게 그것을 행해요. 그게 뭘까요? 대명사죠? 뭐요? 도. 고수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하게 그 도를 행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아, 내가 자신 없지만 선생님이 남의 잘못 들으면 들추지 말라고 그랬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처음에서 그래 괜찮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럼 진짜 됩니다. 두 번째, 중사. 중수는 도를 들으면 약점양망. 반은 믿고 반은 압니다. 아이, 저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들만 가르치더니 너무 순진하셔. 이게 중사예요. 중사 아니시죠? 중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말은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셀프 핸디캡이라고 해요. 핸디캡 아시죠? 네. 바둑 둘 때 이럴 때 바둑 둘 때 핸디캡 주잖아요. 고수하고 둘 때는 바둑 돌을 깔아주잖아요. 예? 셀프 핸디캡이 뭐냐면요. 내가 실패할 핑계를 미리 만들어놔요. 좋은 얘기 들었는데 일어나고 현실은 달라.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놓고 그 일을 안 하는 걸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해요.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서 셀프 핸디캐핑이라는 기법을 많이 쓰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반성하시면 안 돼요. 셀프 핸디캐핑을 자꾸 쓰는 거는 내 정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너무 자책할 쓰지 말고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제 자꾸 핑계대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사문법. 하수가 도를 들으면 크게 이거는 부사예요. 그것을 비웃어요. 그게 뭘까요? 도죠. 도를 그게 말이 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 너 후배간다. 이게 하사의 특징이에요. 그 선생이라 그런 모양인데 그 말이 안 돼요. 이게 하수라고요. 제 얘기 아니에요. 무장이에요. 불소 미착 주어가 빠졌거든요. 하사가 불소 웃지 않으면 부적이 뭘까요? 부적이가 캔나시죠? 캔나 뭐뭐 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뭐다고요? 도가 될 수가 없다. 도라는 건 없다고요? 예. 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도를 들고 강의를 들어갔는데 유명한 인문학 강사한테 뭔가 제 양반한테 비법이 있나 그러고 유명 강사가 막 몰려가요. 가보면 비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맨날 듣던 얘기야. 제가 언제 손흥민 선수 얘기하려고 그러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 제가 그분 참 말씀은 참 고급스럽게 못하시는데 철학자예요. 제가 오늘 또 넋을 놓고 보다 왔거든요. TV 방송 프로그램 유재석 씨 나온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고수예요.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그런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 아들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다 보면요. 다 들은 얘기요. 우리 자랄 때 부모님한테 다 들은 얘기,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한심한 얘기 드리더라고 비웃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가지씩 실천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 오신 분 전부 다 진짜요. 제가 괜히 드린 말씀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밤중에 졸린 눈을 비비고 와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귀한 분들이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제 얘기 듣고 다 흘리면 한마디만 들으셔도 이 얘기를 통해서 주변에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분들이고 이 선한 영향들이 하나씩 펼쳐지면 우리 마을이, 우리 도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지 그 시장님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나이가 이제 뭐 늘어서 아닙니다. 여기 오셔갖고 앉아 계실 그 마음가짐은 뭐
한 15만 명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15만 명 중에 100분도 안 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